네, 지금 제 머리 위에 배터리 표시 보이나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배터리입니다. 특히나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러다 보니 배터리 안에 어떤 원자재가 필요하고 어떤 소재가 들어가느냐. 근데 그 소재 가격이 오른다? 그럼 바로 그거야. 왜냐?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 커질 테고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 가격도 오르겠지. 그러다 보니 눈에 띄었던 게 특히나 리튬이었는데 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정말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걸 쳐다만 봐야 될까? 주가가 오르는 걸 눈여겨만 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 오늘 머리에 배터리를 달고 방송을 하게 생겼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풀 충전돼 있네요. 네, 풀충전 네.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잘 돌려보도록 네. 할게요. 하영과 사장님, 리튬이 네.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금튬이다. 이거는 뭐 금 가격 오르는 것보다도 더 맞아요. 많이 오른다라고 했거든요. 네. 최근의 가격 추세는 어때요? 여전히 오르기만 합니까? 여전히 좀 그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금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화이트 골드라는 명칭을 좀 쓰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리튬이고요. 이게 지금 11월 18일 최근에 이제 집계된 자료인데 탄산 리튬, 이 탄산 리튬이라는 거는 IT 기기 이런 쪽들에 사용이 되고요. 저가형 배터리죠. LFP 쪽에 이 탄산 리튬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롱레인지 모델의 하이니켈 이런 단에서는 이 탄산 리튬을 가지고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보급률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쪽으로 특화가 돼 있고요. 그런 쪽들로 당연히 차량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이 아닌 수산화 리튬이 이 전기차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산 리튬 가격마저도 톤당 1억을 넘겼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한 8% 증가된 수치를 보였는데 이게 작년 평균 가격하고 대비해 보면은 5배 이상 급등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쉽게 떨어질까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전기차 쪽으로 생산 전환을 했죠. 그런데다가 친환경 흐름은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뒤로 진보를 해나가지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소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전고체 배터리 언제 상용화 될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리튬, 니켈 이런 건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전해질이 액체 형태가 아닌 고체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 밀도가 굉장히 좋고 가벼워야 되는 특성을 지녀요. 근데 금속 중에서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수소, 헬륨, 리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금속 중에서 세 번째, 가장 가볍고요, 금속 중에서는요. 그리고 이 기호 원소 번호에서도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니켈과 가장 잘 합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튬은 무조건 하이니켈 양극재로 또 추세가 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니켈 많이 써야 되는데 마땅히 리튬을 대체할 만한 소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글로벌 리튬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 근데 그런 뉴스가 미 언론사에 나왔어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천장에 오른 것 같다. 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내용은 저는 좀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완벽하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전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적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들은 경기 침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산다는 거죠. 인프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충전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 경기 침체 올까요? 저는 케인즈의 말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예상하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준 쪽에서도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이미 실수를 크게 해왔기 때문에 경기 둔화 일부를 우리가 용인은 하겠다, 금리 올리면서.
금리 올리는 부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경기 둔화는 용인하겠지만 경기 침체 용인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네.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 일단은 이런 리튬 광산 개발 그리고 다양한 루트로 인해서 리튬이 더 많이 생산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리튬의 수요가 과연 공급보다 줄어들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훨씬 더 폭증할 것 같고요. 2020년 대비해서 2030년에는 리튬이 최소 6배 이상 사용량이 급증할 것 같아요. 이건 최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기관의 결과 그리고 이걸 직접적으로 리튬 주광에서 빼오는 것과 그리고 리튬 염호 같은 이런 바닷물을 가지고 정제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시간과 기술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수산화 리튬이 필요한데 탄산 리튬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염호에서는 수산화 리튬이 생산이 안 됩니다. 탄산 리튬만 뽑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정제를 해서 결국엔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데 이걸 같은 가격단에 놓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를 발표한 게 아닐까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근데 항상 이렇게 가격이 오르더라도 언젠간 천장은 오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실적이 좋고 호황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먼저 걱정하는 게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인데 네. 그럼 리튬에 대해서는 지금 피크아웃이라던가 천장에 대한 걱정이 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일단 세라믹 분야에서도 리튬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어려운 경제 환경 그리고 금리 인상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세라믹 단에서 리튬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요가 전기차 단으로 유입이 되면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중간중간 조정이 있을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너무 순간순간 변동성이 심한 구간을 보기보다는 월 평균 그리고 연간으로 평균적인 가격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이제 시작이에요. 10%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2050년, 60년도에 전기차 보급률 얘기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시절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30년 가까이 남은 시간인데 과연 이 시간 동안에 리튬 수요가 줄어들까? 그리고 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앞서 또 그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특히나 전기차 시장의 경우는 더 남들보다도 그 피해가 적을 것이다라는 게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계속 걸어본다고 하면은 단순히 파이가 커지는 것만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각국이 서로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정부의 정책, IRA 수혜법 이런 것들을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근데 이제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네. 전기차 시장은 일단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증거로 지금 전부 다 내연기관차에만 골몰하고 우리 전기차 안 할 거야, 수소차 할 거야 이러던 업체들도 전부 다 전기차로 돌아섰잖아요. 테슬라가 먼저 시장 포문을 열어줬고 그 뒤로도 지금 내연기관차로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곳들이 전부 다 신차를 전기차로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기차가 이미 빅트렌드로 들어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트렌드가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될 만한 요인들이 러우 전쟁이라던가 이런 에너지의 다변화 이런 측면에서 점점 더 우리의 또 환경까지 같이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가야만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 IRA법도 그러면은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네. IRA법은 그냥 워낙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거 관련돼서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용과 차장님은 어디를 핵심 포인트로 갖고 계신지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국이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전구체 이런 쪽에서 점유율이 70에서 80%예요. 네. 밸류 체인이 굉장히 그쪽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리튬 관련된 염호를 개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마 이거 내용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미국이 지금 무조건 메이드 인 USA 그리고 FTA 체결된 국가에서만 광물 조달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가 일단은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는 미국의 노력에 조금 반하는 정책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키워서 중국에 뒤처지고 유럽에 뒤처진 전기차 시장 빨리 개화시키고 싶은데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나서는 어디에서 마땅히 조달할 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치열하게 각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고 있어요. 하지만 협조해야 될 분야에서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 법안이 유예라던가 아니면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종목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세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도 양극재, 음극재 여기 뭐 포스코 홀딩스까지 더해지니까 리튬도 갖고 있는 얘네들은 지금 배터리와 관련된 핫한 건 다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맞아요.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여전히 담아 볼만한지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나방 투자법을 좋아하면서도 포스코 케미칼은 너무 높은 가격 아닐까라는 걱정에 네. 홀딩스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아, 네네.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네. 양극재 대규모로 이제 공급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밸류를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밸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도 일단 수급적인 요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급이에요. 최근 이런 고점에서도 외국인들의 지분 늘리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포스코 케미칼 더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는 조금 신규 접근할 때는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61선 기점으로 삼아서 반드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조정은 있습니다. 매일매일 못 올라요. 그래서 일단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61선 위치에 있는 19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제가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아르헨티나 염호 쪽에 이게 기술이 사장될 뻔했던 기술입니다. 적폐로 몰아서 박근혜 때 지금 그 기술을 이명박 정부에서 했는데 이걸 적폐로 몰아서 다 사장시켰어요.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 전부 다 반납하고 매각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 기술력이 남아있어요. 염호를 가지고 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그 염호에서 125만 톤이 생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자체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면은 지금 전기차로 봤을 때 3천만 대분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리튬이 거의 롱레인지 모델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당 42kg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이론적으로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염호에서는 수산화 리튬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탄산 리튬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지금 트렌드에 맞는 IT 기기라던가 이런 쪽이 아니고 더 고부가 가치의 2차 전지, 전기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공 비용 그리고 이 염호를 가지고 생산하는 건 일반 금속 광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약간 목에 찼다라는 느낌이 드는 자리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살짝.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사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9월부터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지분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네, 9월 초만 해도 한 54점 몇 %였는데 지금 52% 아래로 외국인 지분율이 감소했어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일단 지금 바로 접근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면서 121선 위치에 있는 25만 원 정도 매수 타점으로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약간은 그래도 목까지 좀 차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면서 이들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방향성은 좋은데
가격이 지금 당장은 조금 고민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연관 차장님, 리튬 관련주 들이댈까요? 라고, 들이대요? 라고 네. 글을 올려주셨는데, 사연관 차장님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래, 리튬 가격 그 천장에 대해서는 아직 당장 걱정할 때가 아니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관련주를 네. 따라가 봐야 될까? 불나방이 또 지금 마음에 심장에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네. 관심주 있으십니까? 일단 들이대긴 해야 되는데 네. 가격을 잘 들이대야 되죠. 네,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요. 제가 문제가 그거예요. 가격을 잘 못 들이대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삼성전자 예전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이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도 하시되 기술적인 분석도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미래나노텍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좀 고점까지 26,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조정의 폭을 보시면은 별로 크지 않아요. 이게 수산화 리튬이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한 자회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본업, 필름, TV용 필름 이런 쪽이었어요. 그쪽도 지금 TV 시장이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본업이 좋은 데다가 이 자회사의 리튬이라는 엄청난 고부가 가치, 특히나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게 붙었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오늘 또 한 종목에서 나왔죠. 대보마그네틱. 네, 탈철기 하던 회사인데 지금 수산화 리튬 생산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 3분기에 매출 일부 나왔다. 오늘 상한가 가버렸잖아요. 네. 이만큼 지금 리튬이라는 소재의 파급력을 주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테마성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거래 정지되어 있는 Y 같은 회사가 이게 좀 제가 알아보니까 이력이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전웅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리튬 플러스하고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포스코 캠텍에서 리튬 관련된 업무를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서 일단 포스코에서 소송을 걸었답니다. 리튬 특허 너 이거 쓰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게 무효 판결이 났어요. 그러자마자 리튬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리튬 관련된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EV 첨단 소재 쪽에서 지금 또 공시가 나왔죠. 50톤가량을 이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리튬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리튬이 과열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저도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파다 보니까 이 리튬이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 과열됐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2050년의 전기차 보급률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리튬을 대체할 만한 소재는 없어요. 아까 다 특성하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잘 가격 보고 들이대자라고 했고요. 또 같이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하이드로 리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 전략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못 드리겠어요. 네, 못 드리겠어요. 이건 저희 불나방 네. 저도 이거 불에 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거리 두겠습니다.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워낙 수익이 좋은 종목이니까 즐기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리튬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최근에 계속 오르는 관련주들, 계속 오르는 리튬 가격 궁금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돌려서 사용자 사장님의 의견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